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북테일러 남현숙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이런 책이 바로 1권, 2권, 3권, 3권이나 있어요.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이 등장인물들의 그런 아주 복잡, 다단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심리를 아주 섬세하고 아주 깊이 묘사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봐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초기에는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가 있고요. 중기에는 바로 이 안나 까레리나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바로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안나 까레리나는 188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1887년이면 러시아는 그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산업화가 굉장히 늦은 그런 나라였고요. 1861년도에 그 중세 경제 체제였던 농노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막 태동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그런 러시아의 그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상류층 귀족들이기 때문에 당시 귀족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부 8장, 8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파트는 바로 안나 까레리나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륜 이야기예요. 불륜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자극적이지만 이 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간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너무나 그 깊이 있고 섬세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단지 재미로만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파트는 바로 레빈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레빈은 바로 톨스토이 자신을 투영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문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당시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도,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의 사상을 아주 유감없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좀 어렵고 또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불행을 안고 있다. 첫 문장을 이렇게 톨스토이가 쓴 이유는 아마도 그 가족 내에서의 그 개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자 한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스크바의 안나의 그 주인공인 안나의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안나의 오빠가 그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겠다,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어서 이 오빠가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안나에게 급히 전보를 보냅니다. 네가 와서 올케를 좀 달래줘라. 그래서 안나는 그 전보를 받고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오빠는 이제 역으로 자기 동생을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뜻밖에도 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인 브론스키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브론스키는 그 기차역에서 그 안나를 처음 보고서 첫눈에 그냥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녀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녀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매력, 상냥한 그런 것들에 이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오빠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레빈이라는 친구인데 이 오빠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티라는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그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러 여기 온 거죠. 이 레빈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예요. 그는 귀족인데도 시골 자기 영주로 가서 직접 곡괭이를 들고 농사 일을 하죠. 당시 귀족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레빈은 이제 키티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이 키티는 레빈은 거절해요. 왜냐하면 레빈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도 좋아하지만 그 키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가 바로 브론스키죠. 키티는 이제 무도회장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춤을 춰가고 또 프로포즈 하기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이 브론스키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안나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키티는 바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의연한 브론스키에게 불안과 복종의 얼굴을 포착했다. 그리고 행복과 흥분의 미소를 띠는 안나에게는 매혹적이지만 잔혹하고 악마적인 것을 느꼈다. 네. 키티는 이로써 그 브론스키에게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선량한 레빈에게 자기가 거절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몸둘바를 몰아서 집에 들어가서 치과를 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또한 그 키티에게 프로포즈를 거부당한 그 레빈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또 금방 시골 영지로 가서 자기도 그 분을 사귀고 있죠. 한편 브론스키는 그 안나에게 그 자기의 열정을 막 표현을 하는데 안나는 그런 브론스키가 좋았지만 그의 열정을 보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모스크바를 떠나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중간역에서 잠시 좀 바람을 쐬려고 나왔는데 안나는 뜻밖의 거기서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이에요? 그러자 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묻습니까? 안나는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두려움과 공포로 그를 외면하고 얼른 자기의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역에 도착하자 그의 남편이 마중을 나왔어요. 남편은 안나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왠지 고집이 세고 그리고 왠지 피곤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안나는 어떤 불쾌감을 느낍니다. 한편 브론스키는 안나와 그의 남편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 늙은 남자를 안나가 사랑할 리는 없다. 아니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안나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에 혼자 차 있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에 온 그런 브론스키는 안나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구애를 하죠. 안나도 결국은 브론스키를 향한 열정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드디어 브론스키를 받아들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미래를 즐기다가 안나가 브론스키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브론스키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빨리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아들을 자기 남편에게 뺏길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안나는 남편에게 그만 자기와 브론스키의 관계를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 없고 또 남편을 기만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체면치레라는 것을 생각해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남편 카레린에게는 어떤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체면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카레린은 그 남편 아내의 이런 불륜을 알면서도 그녀가 언젠가는 열정이 식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부 관계만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안나와 브론스키는 미래를 즐기는데요. 안나가는 점점 브론스키에게 집착을 하고 의심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브론스키가 혹시 딴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닥달을 하게 되고 브론스키는 그런 그녀에게 점점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안나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옥열에 걸리고 말아요. 산옥열에 걸리면 당시에 19은 죽게 되죠. 그래서 안나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급히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 카레린을 불러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다른 여자가 바로 브론스키를 사랑했고 그만 불륜을 저질렀다. 그 여자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진짜 내 모습은 지금의 바로 나다. 나는 그 브론스키와의 화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주고 나와 브론스키와의 지나간 일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옆에 있는 브론스키를 불러서 그리고 이 남자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 카레린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안나도 용서를 하고 그들과의 관계도 용서하고 심지어는 브론스키도 용서를 합니다. 그러자 브론스키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그에 비해서 나는 뭔가 너무나 비열하고 유치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는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시도하죠. 하지만 간신히 생명을 구합니다. 브론스키는 그 후로 정말로 안나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는 이 안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금 식었던 열정이 막 살아나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안나와 그 남편 사이에서 떠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남편인 카레린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나에게 달려갑니다. 안나는 산후열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자 또다시 감정이 변해서 이 남편을 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고 그를 막 혐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감정을 이 안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브론스키는 안나를 보자마자 열정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다시 안나에게 열정을 표현을 하죠. 그러자 안나도 또다시 브론스키를 보자 또다시 또 열정이 되살아나서 그 두 사람은 카레린을 두고 이탈리아로 도망치듯이 여행을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카레린은 정말로 그 낙동강 오리아 신사가 되는 거죠. 이태리로 둘만의 그 생활을 하게 되자 안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브론스키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론스키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이태리의 그 시골 마을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는 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림에도 열중해보고 어떤 중세학을 공부를 하면서 열중해보지만 그걸로서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갑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오페라를 구경하러 갔는데 안나는 이 사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차단을 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브론스키는 예전이나 똑같이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똑같이 사교 활동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안나는 여자이기 때문이고 브론스키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안나는 사교계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집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에도 열중해 보고 병원도 좀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거 역시 녹록지가 않았어요. 한편 그 브론스키는 여전히 옛날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고 어떤 사교계에도 나가게 되지만 안나는 그런 그가 늦게 들어오면 또 다시 또 질투를 하고 또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브론스키는 외출을 하면서 안나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우물하고 무거운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안나에게 질리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자꾸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장소를 옮기면 어떨까 해서 모스크바로 또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또 장소가 옮겼다고 변한 건 없죠. 안나가 브론스키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강하고 자기가 아들마저 희생을 하고서 브론스키의 사랑을 얻고자 했지만 이 브론스키는 그것마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브론스키를 안나는 증오하게 되죠. 드디어 안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랑은 얼마나 비천하고 쓸쓸한 것인가. 자기는 브론스키를 그리도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과연 브론스키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아마도 브론스키가 자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마 사랑이 아니었고 허영심에 충족이지 않았나 하고 안나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증오하게 되죠. 이들의 사랑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파국을 치닫게 될까요? 한편 그 레비는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집정 농사를 지면서 어떤 노동의 신성함도 느끼고 또 다양하게 또 갈등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또 용기를 내서 키티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키티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레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때를 부부싸움도 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죠. 이런 레빈의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과 이 안나와 브론스키 또 그 남편이 카레린의 그런 쪽 얘기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진정한 가정생활이 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안나는 과연 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다면 바로 책을 한번 읽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 안나 카레리나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